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4회차 현대문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수능 완성 수업은 마지막 4회차거든요, 그죠? 5회차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4회차 마지막 수업이니까 우리 1대까지 했던 문학은 한번 간단하게 1, 2, 3회차에 있던 문학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해봅시다. 자, 1회차에 있던 고전 시가입니다. 1회차에 있던 이정환의 비간데 여기서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했던 내용은 이 박재상을 치술령 기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머리에 넣어놓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재상을 긍정하고 있고 박재상의 고향이 치술령이라고 보기에 있었죠. 치술령으로 돌아온 영혼, 죽어서 영혼으로 치술령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박재상이 치술령 기혼이고 얘를 긍정하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고, 하라는 단어라거나 저기 밑에 있는, 그죠? 탁주라는 단어를 잠시 봤을 때 하가 꽤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죠? 하다라는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그거 약간 파생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정말 이런 건데 하 자주 나오니까 알아주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런 건 약간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자연물을 들고 와서 얘네들은 물만 주면 자라지 않느냐, 근심 걱정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풀이 봄비에 길어나서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좋겠느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라고 하면서 자연물을 들고 와서 너희는 근심 걱정 없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구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풀로도 얘기하고요, 꽃, 나무까지 이런 걸로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근심 없어 좋겠네 라는 이야기, 관습적인 표현이니까 좀 알아주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 탁주라는 거, 술은 두 가지 역할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근심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로 쓰이니까 술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라는 작품도 알아야겠지만 거기서는 요거 박재상 치술령 기혼가, 그리고 그 안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라거나 관습적인 표현 꼭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장기전을 우리가 했었죠, 그죠? 장기전이라는 작품에서는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겠지, 그지? 장기라는 가부장적인 존재가 나오죠, 그죠? 장기라는 그 숙공입니다. 그리고 앙검, 그 까투리가 나오는데 난 개인적으로 장기전의 주인공은 까투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가부장적인 장기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이야기는 그 재가 금지, 재혼하는 걸 금지하는 걸 비판하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은 전문 한 두 가지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현대소설. 김정한의 제3병동이라는 작품이 첫 번째 수능 완성에 있었죠, 그죠? 자, 제3병동, 김정한이라는 작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래톱 이야기라고 해서 제3병동과 마찬가지로 좀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김정한 작가 나왔네? 약자 이야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죠. 물론 보기에도 분명 나오긴 할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면 이제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그죠? 알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제3병동 내용은 그래서 결국 뭐였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가는 현실 사회 비판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좀 약자들의 좀 고난을, 고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강남옥이라는 처녀가 나왔고, 강남옥이라는 처녀의 엄마가 아프죠?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비를 제대로 못 내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시는데 그 시신을 마치 인질로 삼아서 야, 병원비 마저 계산 안 하면 너 이거 시신 안 준다? 이런 식의 몰인정한 병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의사 한 명과 인부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 그죠? 그 돈 안 받고 매트 주고 치료해주는 의사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죽어서 그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데 도와주는 인부들이 있었죠, 그죠? 그 향 피워주고 촛불 갖다 주고 죽도 갖다 주고 이러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이런 거, 28번에서 3번 이야기박 서술자가 주관적인 인식들은, 그러니까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계의 편집적인 논평이 많이 드러나지만 현대소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병상위에 몸피가 작은 3등 인간이라서 두 명이 누워있어서 그런 게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좋은 게 좋은 거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 못 먹어서 삐쩍 돌아 있는 거, 그게 뭐 좋습니까, 그죠? 좋은 게 아닌데 좋다라는 반어법 쓴 거, 이런 것도 주관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서 그 다음 우리가 이육사의 절정이었는데, 절정은 이제 수평적인 극한인 북방과 수직적 극한인 그 고원, 하늘도 지쳐서 높이 솟아있는 고원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기댈 곳 하나 없으니 그래도 다음 일을 생각을 해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이거 워낙 유명했고, 김지아의 새라는 작품은 새를 들고 와서, 화자가 뭐 되고 있습니까? 날은 새를 들고 와, 나는 뭐 하고 있는데 묶인 이 가슴이야. 어떻게 되고 있죠? 대비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새라는 존재는 화자와 대비되는 무슨 대상?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겠지. 그 새, 너를 울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화자는 저 새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그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회차 문학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었고 2회차 문학으로 가봅시다. 간단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2회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2회차 문학은 나이덕의 매미가 있었습니다. 매미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죠? 진짜 몇 년을 땅속에서 막 살다가 드디어 위로 딱 올라와요. 그리고 힘찬 울음 울고는 그죠? 다음 생명을 만들어내고 죽어가는 그죠? 그 매미의 삶을 가지고 작가가 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랑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죠? 자, 그걸 좀 알면 좋겠죠. 그리고 요 부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묵청, 이런 게 약간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되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그죠? 상황 자체가 역설적인데 그런 게 힘듦 속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난다. 이런 걸로 작품도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다. 그 다음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건 난 맨날 모란변태라고 얘기하죠. 그죠? 모란이라는 게 있어야 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야. 1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란 없으면 내 1년 1년이 아니야. 그러면서 모란이라고만 생각하면 작품이 좀 그런데 모란을 꿈, 희망 이렇게 생각하면 아, 꿈을 갖고 있어야, 희망을 갖고 있어야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건 아예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지. 찬란한 슬픔이라는 그죠? 아예 모순이 있죠. 그죠? 그 다음 현대 작품, 현대소설 황순환의 두꺼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세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현세라는 주인공이 친구에게 약간 꼬임에 빠져서 연기를 하죠. 어떤 연기야? 그 지금 세입자들을 쫓아내는데 일조를 해요. 왜? 그거 하면 자기 방 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현세라는 인물도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현세가 그 친구의 꼬임, 두갑이라는 초등학교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그 연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엔 방도 못 얻고 그죠?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짓이죠. 그죠? 그래도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는 현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다. 두꺼비는 결국 두가비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뭐라고 표현한다? 아, 자기가 아니죠. 현세 자신은 실뱀으로 표현하죠. 위에 요거 현세가 막 그 두가비를 향한 그 악이 받쳐 올랐는데 그게 벌써 이미 다 죽어가는 실뱀의 악이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실뱀은 현세, 두가비는 두꺼비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고전소설입니다. 주봉전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악기 가지고 가족을 찾는 작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주봉전뿐만 아니라 많은 고전소설엔 그런 게 나와요. 부채로 막 짝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뭐 피리 가지고 역시나 아빠, 부모님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역시나 고전소설은 그놈이 그놈인 게 조금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수특의 옥소전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랑 저게 되게 비슷해요. 피리로 가족 찾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송민국 요건 사실 볼 거 없죠. 왜? 너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송민국 원래 요즘 문학을 이렇게 옛날 말로 안 주는데 송민국 정도는 완전 아래아도 들어가 있고 뭐 어두자음근 그 다음에 아직까지 물이에요. 물인데 아직 원수모음마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중세문법이 들어가 있는 옛날 말이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넣어놨는데 송민국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3회차로 넘어가서 3회차 넘어가기 전에 사실 2회차에서 내가 얘기해줬던 독서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기억날까요? 우리가 2회차 독서 요걸 했었거든요. 의결정족수라는 걸 했었는데 학생들이 요거 많이 틀렸죠. 그죠? 요 조건이 두 개잖아요. 출석한 잠깐 독서예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가반수라는 조건 1번,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조건 2번이 있는데 요거를 조건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안 하면은 여기 있는 그냥 9번 애들이 많이 틀렸단 말이죠. 안건 1과 안건 2에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요거 두 개에서 다르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래서 틀린 말이었거든요. 왜? 발행주식 총수는 이거 두 개가 같았어요. 내용이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조건 두 개를 다 같이 봤어야 한다. 알겠죠? 조건 두 개를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한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가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요 두 개의 조건인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잖아요. 두 개가 같았거든요. 근데 다르다라고 하는 건 출석한 주주와랑 관련된 건데 애들이 그냥 그렇지 다르지 하면서 2번 체크 옳은 걸로 2번 체크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잘 봐야 된다. 그 다음 자 3주차 문학에서는 심생전이라는 이생규 장전과 되게 비슷한 작품이 있었어요. 그죠? 남성과 여성의 그죠? 사랑 이야기인데 남자가 이제 여인에게 사랑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다가 그죠? 결국 성공하는 듯 했는데 역시나 이생규 장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조금 부모님으로 인한 장애로 그죠? 헤어지게 되고 여인은 죽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죠? 고전 소설이었습니다. 그다음
역시나 근데 여인이 되게 적극적이고 그랬어요. 그죠? 자, 넘어가서 요거는 산돼지라는 극갈래입니다. 극갈래가 수능에 그렇게 솔직히 잘 나오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요 안에서 극갈래가 나왔으니까 수능 완성에 차역과 여기 최연봉의 가치관 차이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연봉이라는 인물은 되게 도덕적 결벽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최연봉이라는 인물은 지가 잘못한 거 봐준다라고 하는 게 자기는 더 기분 나쁘대요.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벌 받고 그냥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차역을 야 봐준다는데 왜 그러냐, 네 그거 봐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가치관의 충돌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그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사실 나는 그 산돼지보다 이 작품이 좀 더, 김소진의 쥐잡기, 자, 현대 소설이었고요. 이 작품이 조금 더 수능에 나와도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북한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남쪽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남측에 정착을 해요. 하지만 정착을 하는데 좀 무능력합니다.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런 와중에 그냥 쥐 잡는 걸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좀 해소하고 싶었던 그런 인물이 나오죠. 그죠? 그 인물을 파악했으면 되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제목이 쥐잡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능력한데 쥐라도 잡고 나 무능력하지 않아라고 발버둥 주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눈 오는 지도, 윤동주의 작품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눈과 꽃의 의미를 잘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눈이라는 시어가 좋게 해석될 때도 있죠. 물론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너를 찾아가고 싶었어. 순이라는 인물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 너의 발자국을 눈이 덮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눈은 뭐다? 되게 장애물이죠. 그죠? 근데 눈이 녹고 나면은 그 너의 발자국마다 꽃이 핀다며. 그러니까 눈과 꽃이 대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눈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잘 파악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성문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배경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배경 이야기가 어떤 거였다? 자, 옛날에 그 결혼을 했어. 첫날 밤인데 남자가 잠시 화장실 가려고 나가는데 문고리 같은데 고리에 걸려가지고 옷이 쫙 찢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누가? 이 여인이 막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걸로 오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 좀 이상하네? 해가지고 그 여자, 자신과 결혼한 여자를 한 번도 안 찾아갔대.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러서 딱 걔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그때 결혼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딱 문을 여는데 여자가 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죠? 여인은 억울하지. 뭐야? 화장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갑자기 안 오는 거야. 근데 여인은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인의 한을 드러내는 작품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고전 시가, 자, 산중잡곡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연못을 거울에 빗댄 거였어요. 진짜 거울이 아니야. 이런 게 아마 너희 문제 풀 때 선지에 있었을 텐데 자연을 빗대어서 표현했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연못을 거울에, 그리고 가을산을 비단에. 왜 금수가 비단입니다. 단어 정도, 금수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왜 가을산을 비단에 빗대었다? 쫙 이 단풍이 져 있잖아요. 그죠? 붉은색으로 쫙 있는 게 그게 비단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간수적인 표현 요거. 도원이 있다 하여도 옛날에 듣고 못 봤는데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부심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이라고 해야지 무릉도원 가고 싶어 한다 이런 거 긍정하는 건 맞죠. 무릉도원을 긍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새롭게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옛날 고전 시가에서 웃지 말라는 건 비웃지 마라로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무조건은 아니죠. 무조건 진짜 웃지 말라는 걸 수 있는데 비웃지 마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1회차, 2회차, 3회차에 나오는 문학을 진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돌아봤어요. 자, 오늘 이제 4회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나 풀고 봐야 된다는 거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문학, 고전문학 다 풀고 그리고 이제 문학 해설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회차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페이지로는 221쪽
그죠? 현대 소설부터 보도록 합시다. 전한당 인복이라는 작품인데 되게 재밌죠? 재밌는데 좀 씁쓸한 작품이었어요. 그죠? 되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그리고 되게 속물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죠?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수아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친구 서군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서군의 아내가 나옵니다. 수아인은 인장적. 그러니까 이쪽은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좀 예술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 수아인이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서군이 고위관리가 된 거에 대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죠? 도장을 하나 선물을 해. 석재인 전왕석 가지고. 근데 그거를 서군의 아내나 서군은 그거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서 오준에게 줘버리는 거야. 이름도 오준이야. 발음 조심하. 오준. 그리고 그 오준은 전왕석 인장 대신 서군의 결제돈을 새로 파주기 위해서 도장방에 들어갑니다. 그죠? 되게 좋은 건데 그걸 몰라보는 거지. 이 전왕석이라는 걸. 내가 전왕석을 알아보니까 옛날에 이제 황제들이 썼던 그런 석재라고 해요. 도장 재료. 알겠죠? 노란색이 진할수록 좋은 거였대. 전왕석. 알겠지? 근데 걔네들은 좋지. 뭐야 이게 누더끼리 하고 별로 이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되게 귀한 건데 몰라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 그거를 오준이 새로 도장방에 들어간대. 뭐 글쎄요시다로 시작하면서 도장방 주인은 인면에 따라 오준에 묻는 말에 값이 나가는 겁니까? 누가 새긴 건데요? 수아인이라는 사람이 새겼다나 봅니다. 주인이 그것이 수아인 솜씨를 모르고 물은 말이 아니라, 그죠? 너희가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이 주인도 약간 그 수아인의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수아인에게 배웠다라고 나오거든요. 몰랐으면 물어봐. 자, 혹은 누가 새겼답니까? 수아인 새겼대. 모르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무슨 까닭에 이 도장이 길에 나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묻는 말이다. 수아인 같은 분이 새겼다는 값을 말하기가 힘들지요. 왜?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장사꾼은 맞아요. 그냥 도장 파는 사람, 도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석체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아인 같은 분은 원래 장사꾼이 아니다. 헐값에 그냥도 주는 반면 부르는 것 없이 값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 오준이 아이고 선사를 하려면 선사하다, 선물하다. 선물하려면 좀 좋은 걸 쓰지. 영어 올려야죠. 그 좋은 재료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좀 네가 들고 있는 거 좋은 거 좀 꺼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도 일단 그걸 보면서 뭐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겠더래. 이 놀이끼리 한 게 미라같이 말끔한 놀이라는 것으로 수아인이 늘 말하던 이게 전왕석인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모르겠더래. 그래서 설명도 안 했어요 굳이. 그리고 보여준 거야. 자, 골라보슈. 이거 어떻습니까? 뭐 손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대리석이죠? 되게 특수한 되게 독특한 돌입니다. 위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쓰시는 분 마음이죠. 라고 하면서 그냥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가격을 부르고, 그죠? 그러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재료를 사는 셈 치고 그냥 새겨드리지요. 어떤 거, 그 전왕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수아인이 새겼다는 그 도장 받고 내가 그냥 새겨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이 재료 맞고 상하 도장 하나까지 더 해결 만원으로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좀 싼 값이긴 해도 수아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에 그럽시다 라고 하면서 해줬다고요. 나름 싼 값에 해준 거야. 그럼 두 개를 해주고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싼 값에 해줬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해주고 그 도장 뭔지 모르겠지만 수아인이 생긴 도장 하나랑 만원이랑 받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돌을 다루는 것까지 수아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이래. 거의 제자 같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찾아주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리고 그날 일찍 닫고 간만에 가는 거야. 자,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수아인을 찾아가서 돌려주고 싶었으니까 찾아가서 딱 봅니다.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하면서 자네 복일세. 술은 좀 하던가. 왜 자네 복일세야? 이거 되게 비싼 거 맞거든. 전왕석 도장이거든요. 금의 10배래매. 근데 술은 좀 하던가 라고 하면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술 한잔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왕석 맞네. 그 처음 보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한 거라서 친구한테 준 건데 이제야 뭐 제값을 불러줄 사람을 찾은 셈일세? 라고 하면서 제대로 팔 수 있겠구만 하는데 그 주인은 도저히 못 받아가겠는 거야. 그지? 그냥 선생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보관하게 되는데 수아인의 입장에선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그죠? 내용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좀 술술 읽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그냥 같이 한번 읽어준 겁니다. 알겠죠?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문제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도장방 주인은 서군의 가르침 받은 적이 있다. 오, 그렇지. 도장방 주인 아까 가르침 받았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왜 서군입니까? 그죠? 누구? 수아인의 가르침을 받은 거였지. 아닙니다. 그래서 자, 2번 도장방 주인은 수아인이 만든 인장의 석재가 전항석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아닙니다. 애초에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전항석인지 아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가 싶었지만 몰랐죠. 그죠? 그 다음 수아인은 사전에 약속된 술자리에서 아닙니다. 역시 술 좀 하나? 술 좀 할래? 라고 왔을 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한 개. 몇 번 정답? 정답 4번이 되죠. 그죠? 그 전항석 인장 받는 조건으로 만안에 계열석 인장, 상하도장 다 만들어 줬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정답 4번. 5번은 왜 틀렸어? 인장을 새긴 사람의 정체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차 한번 물어본 그것도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무슨 까닭에 나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래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5번도 아닙니다. 그 다음 1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이건 빠르게 답 얘기하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봐봐. 자, 이런 어른의 도장을 새기면 이런 어자인 누구다? 서군이겠지. 서군의 도장을 새기면 우리도 좀 선전이 되고 해서 내가 싼 값으로 불러준 거야. 야, 너 15,000원 내가 되게 싸게 부른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람은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수아인이 새긴 인장을 가지면 이라는 말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서군의 명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그죠? 뭐다? 내가 그 서군이라는 사람 내가 도장 팔면 내 거 광고도 되고 하니까 싸게 불러준 거야 라고 하면서 흥정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정답 2번이 틀려서 답이다. 넘어가서 20번 A 뭐다 이거 도장이었죠. 전항석 인장 적절한 것. 갈등 해소? 아닙니다. 갈등이 생기겠지. 그걸 이렇게 내가 선물해 줬는데 그걸 팔았잖아. 그죠? 특정인의 위안이 아닙니다. 갈등을 줬겠죠. 역시나 삶의 태도 변화도 아니고 정답 4번입니다. 일부 인물들의 궁금증 유발 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식의 주인도 그렇고 그 오준도 그렇고 좀 궁금증 유발 이게 맞습니다. 그죠? 주인은 뭐 전항석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 이게 그리고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2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데 당연히 이거 읽어봤겠죠. 나올 겁니다. 여기. 자, 화려한 외양과 실용적 가치로만 재단하는 인물. 그지? 세모 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의 대비라고 얘기를 역시나 하고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 딱 보면 사실은 정답 바로 보면 3번이 틀렸죠. 그죠? 젊은 주인에게 갖고 가라고 하는 건 그냥 네 복이네. 네가 그거 뭐 이렇게 구한 거 네 거지 이제 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음 세대로 계승하려는 게 아니다. 알겠죠? 다음 세대 계승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 꼭 읽어봐야 될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현대소설 했고 넘어가서 현대시로 갑시다. 자, 현대시로 넘어왔습니다. 역시나 풀고 봐야겠죠. 그죠? 자, 두 작품이었는데 조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랑캐꽃이라거나 산수유나무의 농사가 다른 데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용하게 오랑캐꽃 먼저 보면은 자, 풀었겠죠? 풀었으니 작품 분석합니다. 자, 옆에 이게 일연이 아니라 이건 서두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문제 가봐. 시의 서두에서는 이라고 하니까 이건 서두로 보고 이게 1연, 이게 2연, 3연으로 봐서 해석을 해야 될 거겠죠. 그죠? 자, 이용하게 오랑캐꽃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자.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오랑캐랑 맨날 싸웠대. 그럼 오랑캐를 좋게 보는 거 안 좋게 보는 거? 내가 보기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닮았다고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오랑캐꽃 그냥 좋다 안 좋다? 이름이 좀 별로인 거야.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인 오랑캐 뒷모습과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야, 너 생긴 거 비슷해서 그 변발, 자, 오랑캐 꽃이 자, 사람 오랑캐가 있으면 이렇게 변발을 촥 해가지고 이렇게 촥 이렇게 뭔지 알죠? 머리 다 깎고 요만큼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따서 내리는 거야. 알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오랑캐. 근데 오랑캐 꽃이 이렇게 생겼거든. 제비꽃? 좀 잘 그립니까? 자, 꽃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거든요. 날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근데 요 모습이 요 변발과 비슷하다 이거야. 비슷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오랑캐 꽃이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요 일연은 오랑캐의 피난입니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요거는 오랑캐들의 오랑캐 하니까 되게 좀 그런데 여진족이에요. 알겠죠? 오랑캐의 주거지 같은 거야. 그것도 버리고 쫓겨갔대요. 피난이죠. 고려 장군님 쳐들어와서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비유적 표현도 있네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뭐 직유법이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요. 이연에서는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 구름이 흘러 100년이 몇백 년 뒤를 이어 흘러갔나 시간 흐름. 너는 역시나 오랑캐꽃입니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는데도 오랑캐꽃이야. 일단 의인화죠, 그죠? 오랑캐꽃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해서 그럼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자, 오랑캐랑 맨날 우리 싸웠대. 오랑캐를 부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 너는 오랑캐랑 전혀 상관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나라랑 맨날 싸웠던 오랑캐라는 이름을 받은 거야. 아, 좀 안타깝네. 너 좀 억울하겠네. 서럽겠네.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이거는 오랑캐들의 여진족 생활 생필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이름이 오랑캐꽃이야. 두 팔로. 자, 햇빛을 얘기했어요. 아까 눈 얘기 복습하면서 눈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윤동주의, 그죠? 윤동주 시에서 눈이 발자국을 덮었잖아. 눈이라는 시어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품에서 내가 보기엔 부정적이었어. 햇빛이면 웬만하면 많은 작품에서 긍정적인 시어로 쓰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 햇빛을 너 좀 안 됐, 내가 너 햇빛 막아줄게. 어떤 거? 이때 햇빛은 안 좋은 걸 거야. 따가운 햇빛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아줄게. 좀 이렇게 보호해줄게. 울어봐라.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이라고 하면서 보호, 위로, 동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화자가 오랑캐꽃에 대해서. 그러면서 야, 목 놓아 울어봐라. 너 좀 서럽지? 좀 약간 억울하지? 오랑캐랑 아무 연관 없는데, 그죠? 그냥 조금 요 닮았을 뿐인데 오랑캐꽃이라는 이름 받은 거 좀 그렇겠다. 내가 이렇게 막아줄 테니 좀 울어봐. 울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게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인데, 그럼 진짜 오랑캐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나? 그것보다는 사실은 또 아무 연관 없이 지금 뭔가 억울함을 당한 존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뭐다? 사실은 요 오랑캐꽃이 우리 민족과 동일시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민족의 억울함, 우리 민족의 서러움을 예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죄 없이 뭔가 쫓겨가야 했던,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오랑캐 분명 안 좋은 조금 우리가 맨날 싸웠던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맨날 쫓겨다니는 우리 민족?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는 이제 추가로 한번 들어놓으세요. 이 일연에서 서두 이어의 일연에서의 이 오랑캐의 모습이 누구와 또 비슷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피난 모습과 비슷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모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사실 이게 만약 우리 민족의 피난으로 볼 거라면 이 고려 장군님은 그럼 긍정, 부정? 그렇지.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 그죠? 약간 동정, 연민. 요런 거 하면서 결국 우리 민족을 향한 연민 동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우리 민족 연민한다 동정한다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오랑캐를 여기서의 이 일연의 오랑캐를 우리 민족과도 동일시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산수유나무의 농사입니다. 먼저 한번 가보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뭐 이런 건 색채어가 있네요. 그죠? 노랗다. 그늘도 노랗대. 산수유나무는 색채어. 그늘, 역시나 이제 그늘 보자. 마음의 그늘을 옥말려 든다고 불평한 사람들은 보아라. 명령형이네요. 마음의 그늘, 이런 거 좋아 안 좋아? 불평하는 사람들, 그럼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마음의 그늘이 막 어둑어둑한 거야.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런 사람들 봐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나무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 아까 어떻게 보면 요 햇빛을 막아주는 게 그늘이라고요. 이 그늘은 내가 보기에는 마음의 그늘은 좋은 게 아니겠지. 근데 나무의 그늘은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인다고요. 뭔가를 이렇게 덮어주고 지켜주고, 그죠? 뭐로부터? 약간 부정적인 거로부터, 그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똑같은 그늘이라는 시어지만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의 농사다.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덮어주기 위해서.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렇죠. 약간 상승적입니다. 그늘은 또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그렇게 한다고요.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것도 의인하네요. 그죠? 농부처럼 이런 건 직유법이고 농부처럼 직유,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의인. 그죠?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라고 얘기하네. 아,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농사 짓는다라고 하면서 그늘을 나무가 클 거 아니야. 나무가 점점 크면서 그늘도 커지겠지.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커졌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되게 그늘을 구체적 수치로 들고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되게 참신한 발상, 참신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다? 결국 나무의 그늘 가지고, 그죠? 아, 그늘 가지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 너희를 좀 덮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누구에게? 마음에 그늘졌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알겠죠? 여기까지가 나 작품인데 문제 잘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 봅시다. 자, 시의 서두에서 왜 오랑캐꽃이다? 나왔잖아. 닮아서. 요게 1번이죠. 그죠? 요게 1번이 맞는 이유. 그 다음 2번. 1년에서는 삶의 터전으로보다 다급하게 쫓겨나야 했던 오랑캐의 비극적 운명 맞습니다. 고려 장군님 쳐들어와서 쫓겨났던, 피난했던, 맞습니다. 자, 이게 구름의 흐름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 3년에서는 오랑캐와는 아무 관련 없는데 오랑캐로 불리는 오랑캐꽃에 대한 정서 맞다 아니다? 이것까지 맞아요. 어떤 거? 연민, 동정, 야, 너희 안 됐다.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오랑캐꽃이라는 이름 받았대? 그러면서 울어봐.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답 5번인데 3년에서는 화자의 행위가 오랑캐꽃이 처한 문제 해소라고 얘기했어. 해소가 아니에요. 내가 네 오랑캐꽃이라는 이름 없애줄게. 그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가 아니야. 뭐야? 위로잖아요. 그냥 위로고 연민, 동정이라고요. 그죠? 해소랑은 다른 말이야.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죠? 이게 어쩌면 요 해소 내가 이렇게 덮어줄게를 해결이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답이 안 보였겠죠. 근데 그건 해결이 아니다. 이름 바꿔줄게가 아니었거든. 사실 오랑캐꽃이 뭐냐면 그 제비꽃이에요. 제비꽃. 제비꽃인데 그냥 별명 같은 거지 뭐.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33번. 그늘농사가 뭡니까? 그 산수유나무가 지는 그늘농사 뭡니까? 정답? 어딨노? 2번이죠. 그죠? 나무가 주는 혜택, 그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을 인간의 행위, 농사 짓는 거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농부처럼은 또 직유법도 썼고요. 정답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34번입니다. 가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역시 요걸 읽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거 이번에 좀 작품이 좀 쉬웠어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를 골라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답을 먼저 바로 얘기하면 5번이 틀렸거든요. 5번을 딱 보면 강이라는 게 나서, 그지? 강에서 그지? 강 건너로 쫓겨나갔대. 그지? 요렇게 그만큼 많이 이동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강을 터전과 분리되는 공간으로 표현한 것 나에서 마음의 그늘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그늘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갑자기 인간과 자연물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봤대요. 아니 사람들을 그늘을 불평한 사람들 비판과 인간과 자연물을 동등하게 봤다가 어울려? 난 이것만 봐도 이미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충분히 아니라고 느꼈겠지? 뭔 소리지? 뭔 이상한 소리지라고 너희도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지? 나머지 맞는 거 꼭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현대문학이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아서 금방 했는데 고전문학 안 본 친구들 고전문학까지 마무리해서 그죠? 수능 완성 4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